야, 지훈아. 이 산장 진짜 이쪽 맞아? 이제쯤이면 보여야 하는 거 아냐? 앞서 걷던 민준이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그 말 한 지 벌써 30분 됐거든. 그냥 네이버 지도라도 좀 봐봐. 나는 투덜대며 따라붙었다. 민준은 주머니를 뒤적이다가 휴대폰을 꺼냈다. 한참을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곧바로 전원을 꺼버렸다. 신호가 안 잡혀. 완전 먹통이야. 나는 여기절로 튀어나왔다. 장난해? 북한산 한가운데서 길 잃고 몇 시간을 걷는 거냐고. 그때 민준이 갑자기 소리쳤다. 야, 성호야, 이것 좀 봐. 나는 찡그리며 다가갔다. 그가 휴대폰 불빛으로 비춘 건 낡은 나무 표지판이었다. 뭐가 특별한데? 내가 묻자 민준이 턱짓을 했다. 첫 번째 화살표는 우리가 차를 세워둔 휴게소 방향을 가리켰다. 두 번째는 동쪽 마을을, 세 번째는 앞으로 뻗은 길 위에 갈증나는 멧돼지라는 이름을 새겨두고 있었다. 옆에는 작은 맥주잔 그림까지. 나는 어이가 없어 민준을 쳐다봤다. 설마 거길 가자는 거냐? 반 킬로만 더 가면 돼. 맥주도 한잔하고 사람들한테 산장 위치도 물어보고. 그런 데가 아직 남아있을 리가 있냐? 밤인데 문 닫았을 거 뻔하잖아. 어차피 산장도 저쪽 아니겠냐? 그냥 가보자. 나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뭐 맥주 한 잔쯤은 괜찮지. 신호는 여전히 잡히지 않았다. 불길한 기분이 점점 더 깊어졌다. 그때였다. 나지막한 음악 소리가 숲 저편에서 흘러나왔다. 민주는 눈을 반짝이며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고 나도 어쩔 수 없이 뒤따랐다. 나무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잠시 후 우리는 오래된 주점 앞에 서 있었다. 입구 위에는 거대한 금속, 멧돼지 모형이 달려 있었다. 녹슬고 낡았지만 그것이 바로 갈증나는 멧돼지라는 걸 말해주고 있었다. 와, 진짜 오래돼 보인다. 나는 중얼거렸다. 벽의 회칠은 벗겨지고 목재 패널은 빛이 발해 거의 잿빛이었다. 하지만 불빛은 환하게 켜져 있었고 안에서는 음악과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민준이 눈짓하며 문을 열었다. 순간 담배 연기와 땀, 오래된 술 냄새가 코를 찔렀다. 본능적으로 코를 막았지만 민준은 아랑곳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섰다. 안은 방만큼이나 낡았다. 아니, 더 음산했다. 전등은 담배 연기에 누렇게 변해 방을 제대로 밝히지도 못했다. 벽에 붙은 테이블마다 손님들이 앉아 있었는데 절반은 그림자 속에 숨어 얼굴조차 분간이 되지 않았다. 몇몇은 우리를 흘긋 쳐다봤지만 금세 시선을 돌렸다. 배는 덩치 큰 주인이 서 있었다. 우리를 힐끗 훑어보더니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젊은 것들이 이런 데서 밤새울 생각은 아니지. 에이, 맥주나 한잔 하다 가죠. 민준이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곧 두 잔의 맥주를 받아 빈 테이블에 앉았다. 나는 속삭이듯 말했다. 야, 여기 분위기 이상하다. 맥주만 마시고 바로 나가자. 괜찮아. 적어도 술은 있잖아. 민준은 가볍게 건배를 제안했다. 그때 옆자리에 한 남자가 몸을 돌려 우리를 향했다. 젊은이들, 이 집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군. 하지만 이곳엔 오래된 사연이 있지. 그의 목소리는 음흉했고 과장된 웃음은 가짜처럼 느껴졌다. 민준이 물었다. 사연이요? 뭐가 있는데요? 남자는 슬쩍 웃으며 다가왔다. 검은 양복에 턱수염이 덕지덕지 붙은 얼굴은
기괴할 정도로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섬뜩했다. 내 이름은 철수라 하오. 이곳 멧돼지 주점은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했지. 항상 특별한 손님들만 드나들었어.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철수라는 사내는 우리 테이블에 털썩 앉더니 낡은 맥주잔을 쥐고 말을 이어갔다. 옛날 얘기지. 이 주점은 한때 악명이 자자했어. 장터가 몰락하고 전쟁이 터지던 시절, 사람들은 여기서 마지막 재산을 내다 팔아 겨우 끼니를 때우곤 했지. 나는 괜히 주변을 훑었다. 술잔을 움켜쥔 손님들의 얼굴이 희미한 불빛에 비쳐 보였는데 모두 지쳐 보였다. 무표정하거나 아니면 기묘하게 웃고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 철수는 목소리를 낮추더니 입가에 음험한 미소를 그렸다. 도박장이기도 했지. 돈, 집, 가축, 심지어 가족까지 걸고. 이르면 끝이었어. 민준이 흥미롭다는 듯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나는 속으로 욕하며 고개를 저었다. 한 번은 농부 하나가 이곳에 왔지. 철수는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냈다. 술에 절은 놈이었어. 그날도 잔뜩 취해 전 재산을 판돈으로 올렸지. 결국 다 잃고 빚만 잔뜩. 도망치려 했지만 그날 이후 그는 사라졌어. 흔적도 없이 민준이 장난스럽게 웃었다. 전형적인 괴담 아닌가요? 그러나 철수의 웃음은 점점 기괴하게 번졌다. 치아 사이로 어두운 그림자가 스며드는 듯 보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민준이 손으로 붙잡았다. 야, 아직 맥주도 남았잖아. 잠시 뒤 철수는 낡은 카드 뭉치를 꺼내더니 능숙하게 섞기 시작했다. 카드 가장자리는 누렇게 변색되고 달아있었다. 한판 할까? 그의 눈빛이 민준을 꿰뚫 듯 노려봤다. 나는 급히 고개를 저었다. 난 안 해. 규칙도 모르고 겁쟁이 같으니. 그냥 놀일 뿐이야. 민준이 코웃음 쳤다. 철수는 혀를 차며 웃었다. 그래, 놀일 뿐이지. 단 이 집에서의 놀이는 언제나 대가가 따른다네. 그 순간 바텐더가 우리에게 다가왔다. 굵은 손이 철수의 어깨를 거칠게 잡았다. 그만해. 얘들은 네 상대한 적 없어. 그러나 철수는 비죽 웃으며 말했다. 이 친구는 이미 동의했어. 그의 손가락이 민준을 향했다. 바텐더의 표정이 굳어졌다. 네가 뭘 건드린 건지 모를 거다. 그 말이 내 귀에 이상하게 메아리 쳤다. 그리고 낯선 남자 하나가 더 우리 테이블에 합석했다. 얼굴은 이상하리만 지텅 비어 있었다. 눈, 코, 입이 희미하게 윤곽만 남은 채 오직 미소만 뚜렷했다. 나는 숨이 막혀 고개를 돌렸다. 게임은 곧 시작됐다. 규칙도 모르는 나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놀랍게도 민준은 처음 몇 판을 이겼다. 카드가 그의 손에 착착 들어맞았다. 철수는 헛웃음을 흘리며 눈을 가늘게 떴다. 하지만 곧 분위기가 바뀌었다. 민준의 패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아 보였는데도 매번 졌다. 마치 철수가 모든 수를 미리 알고 있는 듯했다. 옆에 얼굴 없는 사내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 그저 비죽 웃으며 카드를 내려놓을 뿐이었다. 30분이 차이되지 않아 게임은 끝났다. 민준은 완패했다. 철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결과를 큰 소리로 선언했다. 순간 주점 안의 모든 시선이 우리를 향했다. 나는 몸이 얼어붙었다. 손님들의 눈이 모두 번들거리는 빛으로 변해 있었다. 자, 규칙 알지? 철수의 목소리가 남고 무겁게 울렸다.
여긴 항상 대가가 필요하다. 민준이 벌떡 일어나 지갑을 꺼냈다. 얼마면 돼? 돈 줄게. 돈 따위 무슨 소용이람. 철수의 웃음이 뒤틀렸다. 그의 몸이 천천히 일어서며 천장에 닿을 만큼 커졌다. 눈은 짙은 붉은 빛으로 부풀어 올랐고 입은 귀까지 찢어진 듯 벌어졌다. 여기선 영혼으로 갚아야 해. 순간 다른 손님들이 문을 막았다. 모두 같은 미소, 같은 눈빛이었다. 내 심장은 귀 옆에서 폭발하듯 뛰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야, 민준아, 그만하고 나가자. 그러나 이미 늦었다. 2명의 손님이 민준을 붙잡아 어깨를 누르고 있었다. 뭐 하는 거야? 놔. 내가 소리쳤지만 곧 다른 손이 내 입을 거칠게 틀어막았다. 숨이 막히고 비명은 목 안에서만 울렸다. 철수의 그림자 같은 육체가 더욱 부풀어 올랐다. 천장에 닿은 머리가 비틀리며 기괴하게 꺾였다. 붉게 빛나는 두 눈은 민준만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만둬, 제발. 나는 몸부림쳤다. 하지만 사내들의 소나기는 쇠처럼 단단했다. 민준은 안간힘을 쓰며 몸을 비틀었다. 이거 장난이지? 웃기지 마. 놓으라고. 그러나 철수는 더욱 입꼬리를 찢어 올리며 속삭였다. 장난? 아니지. 내 영혼이 내 판돈이야. 그의 손이 민준의 어깨를 붙잡았다. 마치 불에 달군 쇠처럼 손자국이 살에 선명히 새겨졌다. 민준의 비명은 술집 안을 가득 메웠다. 순간 철수의 얼굴이 민준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붉은 눈동자가 기묘한 빛을 뿜어내지 민준의 몸부림이 점차 약해졌다. 안 돼, 민준아. 나는 온몸을 비틀어 결국 억지로 소나기에서 빠져나왔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민준의 눈은 이미 초점이 사라졌고 얼굴은 비어가는 듯 텅 비었다. 그의 피부가 서서히 처지더니 마치 시간이 수십 년 흐른 듯 주름지고 말라붙었다. 살점은 축 늘어지고 뼈만 남은 껍데기로 변했다. 아, 나는 절규했다. 민준의 마지막 비명이 공기에 녹아 사라지는 순간 그의 몸은 바닥에 힘없이 떨어졌다. 손에서 놓친 지갑이 땅에 쿵소리를 내며 굴렀다. 술집 안은 다시 고요했다. 철수는 서서히 몸을 원래대로 줄였다. 다시 사람의 모습이었다. 그는 옆으로 고개를 돌려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자, 친구. 다음 판은 너 차례다. 그의 음흉한 미소가 다시 번졌다. 마치 조금 전에 끔찍한 장면이 아무 일도 아니었던 듯. 나는 절망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숨이 막히고 다리가 휘청거렸다. 싫어, 절대 안 해. 그 순간 붙잡고 있던 손들이 힘을 풀었다. 마치 의식적으로 기회를 주듯. 나는 미친 듯이 몸을 던져 사람들 사이를 밀치며 출구로 달려갔다. 등 뒤에서 웃음소리가 메아리처럼 따라왔다.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오자 밤 공기가 차갑게 폐속으로 파고들었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숲속을 헤맸다.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알 수도 없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얼마나 달렸는지도 모른다. 정신이 아득해지고 발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차 안에 있었다.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뭐야? 어떻게? 나는 이마를 짚었다. 숲에서 달리던 기억은 흐릿했다. 심장이 터질 듯 뛰고 눈앞이 아득해졌던 순간까지만 남아있었다. 몸을 일으키자 조수석이 텅 비어 있었다.
민준.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차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휴게소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그가 보이지 않았다. 숲 가장자리로 달려가 목이 터져라 그의 이름을 불렀다. 민준아, 민준아. 메아리만이 나를 비웃듯 되돌아왔다. 몇 시간을 헤맨 끝에 결국 나는 다시 숲길로 발을 들였다. 희미하게 남아있는 발자국과 기억을 따라 표지판까지 되돌아갔다. 낡은 나무 기둥. 그 위에는 여전히 화살표가 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나는 휴게소, 하나는 동쪽 마을, 그리고 갈증나는 멧돼지. 나는 무의식처럼 그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숲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 새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 도착했다. 하지만 주점은 사라지고 없었다. 내 눈앞에 남아있는 건 무너져 내린 폐허뿐이었다. 벽돌 몇 장과 작은 나무 기둥, 풀에 덮인 잔해. 말도 안 돼. 나는 중얼거리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입구였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고 안쪽은 잡초와 덩굴로 뒤덮여 있었다. 그때 풀 사이에서 반짝이는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다. 뼈. 이미 다 삭아내린 해골이 거기 쓰러져 있었다. 해골 옆에는 낡은 가죽 지갑 하나가 놓여 있었다. 나는 숨을 삼켰다. 지갑을 열어본 순간 심장이 멎은 듯했다. 안에는 익숙한 신분증, 사진, 카드가 그대로 들어있었다. 민준. 손이 덜덜 떨렸다. 머릿속에서 지난밤의 기억이 파편처럼 터져나왔다. 붉은 눈, 기괴한 웃음, 영혼을 빨아들이던 순간 나는 주저앉아 지갑을 품에 안았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다. 어젯밤의 일은 꿈이 아니었다. 그리고 귓가에 들려왔다. 낯익은 낮게 깔린 웃음소리. 나는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폐연은 바람에 흔들리는 풀만 가득했다. 그러나 웃음은 점점 가까워졌다. 다음 판은 내 차례다. 숨이 막혔다. 나는 지갑을 움켜쥔 채 숲속으로 다시 달렸다. 나는 정신없이 숲을 달렸다. 발밑에서 낙엽이 갈라지고 가지가 얼굴을 핥히었다. 그러나 뒤에서 따라붙는 웃음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낮게 깔린 비웃음, 속삭임 같은 음성. 도망쳐도 소용없다. 판은 이미 시작됐어.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어떻게든 이 숲을 벗어나야 했다. 한참을 달리다 정신을 차려보니 다시 낡은 표지판 앞이었다. 말도 안 돼. 나는 절망적으로 주저앉았다. 같은 길을 맴돌고 있는 것이었다. 그 순간 표지판의 세 번째 화살표가 스르르 흔들리더니 방향이 바뀌었다. 숲 저편의 어둠을 향해 손짓하듯 나는 등골이 서늘해져 뒷걸음질 쳤다. 이건 함정이야. 그러나 귓가에 민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성호야, 여기야. 나는 눈을 부릅떴다. 분명 민준이었다. 목소리는 숲 저편, 바뀐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에서 들려왔다. 민준, 거기 있지? 나는 울부짖으며 숲으로 달려들었다. 짙은 안개가 뿌옇게 깔린 숲속, 불빛이 어렴풋이 보였다. 가까이 다가가자 다시 나타난 주점이 눈앞에 서 있었다. 이번엔 어제보다 훨씬 낡고 어두웠다. 창문 사이로 희미한 등불이 깜빡거렸다. 나는 겁에 질려 멈췄다. 하지만 안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또 들려왔다. 성호야, 도와줘. 나는 이를 악물었다.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문을 열었다.
안은 여전히 담배 연기와 술 냄새로 가득했다. 그러나 손님들은 하나도 없었다. 텅 빈 테이블, 작은 목자에 꺼져가는 전등. 나는 천천히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때 낡은 카드 뭉치가 바닥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 민준의 지갑. 나는 숨을 죽이며 다가갔다. 순간 등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내 차례다. 몸이 굳어졌다. 뒤돌아보자 철수가 서 있었다. 여전히 검은 양복 차림. 그러나 키는 천장에 닿을 만큼 비틀려 있었다. 붉은 눈동자가 번쩍였다. 민주는 어디 있지? 내가 외쳤다. 철수는 흉측하게 웃었다. 이미 판돈이 되었지. 하지만 넌 아직 기회가 있다. 한 판만 더. 네가 이기면 친구를 돌려주마. 나는 숨이 막혔다. 손은 떨렸고 눈앞이 어지러웠다. 하지만 철수는 카드 뭉치를 천천히 내 앞으로 밀어왔다. 어떻게 할래, 성호야? 포기할 거야? 아니면 마지막 게임을 할 거야? 불빛은 점점 어두워지고 주저만의 그림자들이 다시 일어서는 듯 꿈틀거렸다. 나는 차갑게 식은 손으로 카드 한 장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등 뒤에서 다시 민준의 목소리가 울렸다. 제발 이겨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 순간 철수의 붉은 눈동자가 내 시야를 삼켜 들어왔다. 나는 눈을 떴다. 차 아니었다. 숨이 거칠게 몰아쉬어졌다. 손에는 카드 한 장이 구겨진 채 쥐어져 있었다. 꿈이었나? 차창 너머로는 한낮의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등산객들의 발자국 소리, 모든 게 평범해 보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 한 장을 들여다봤다. 검은 잉크로 새겨진 낯선 문양. 멧돼지의 눈이 붉게 번져 있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조수석은 비어 있었다. 나는 황급히 휴게소 주위를 돌며 민준의 이름을 외쳤다. 그러나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산 전체를 수색했지만 민준의 흔적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사람들은 내가 술에 취해 헛것을 봤다고 했다. 숲속 폐허는 오래된 주점 터일 뿐이라며. 하지만 나는 안다. 그곳은 분명히 살아있었다. 어둠 속에서 웃음소리와 함께. 며칠 후 나는 다시 혼자 숲길을 걸었다. 억눌린 악몽을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그리고 결국 그 표지판 앞에 섰다. 세 번째 화살표. 이번에도 분명히 있었다. 사가버린 나무 판자에 희미하게 새겨진 글자. 갈증나는 멧돼지. 나는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다.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 순간 발밑의 낙엽 사이에서 무언가 차가운 것이 발끝에 걸렸다. 숙여 집어 올리자 낡은 가죽 지갑이 손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안에는 내가 알던 얼굴, 민준의 사진이 있었다. 등골이 얼어붙었다. 바람이 숲을 스쳤다. 그 바람 속에서 분명 들렸다. 민준의 목소리. 성호야, 이제 내 차례야. 나는 비명을 지르며 지갑을 내던졌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주변의 나무들이 흔들리며 낮은 웃음소리가 메아리쳤다. 어둠이 몰려왔다. 나는 달리고 또 달렸지만 끝내 숲을 벗어날 수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건 어제와 똑같은 주점의 불빛. 붉게 번쩍이는 멧돼지의 눈이었다.